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경산을 가야 합니다. 고향에 가야 되는 관계로 내일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방송을 하루 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때 들어와서 수요일 날 장 끝나고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좀 쉬는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좀 그렇죠. 힘든 월요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월요일은 힘든데 손실까지 발생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44만원이고요. 갑자기 왜 확 줄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어제 1171만원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1000만원 위로 넘어가면 계속 좀 배팅을 과하게 해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위로만 가면 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000만원 아래 힘든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차원으로 20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5월 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투자 손익을 보면 이게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오늘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인출하고 나니까 금액이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인출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944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00만원 넘어가면 계속 조금씩 빼가지고 따로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리한 배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모아가지고 1000만원이 모여지면 그때 다시 넣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1000만원으로 가다가 1200 정도 돼버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배팅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일단 200만원 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이 이거 한 달짜리 적금 넣어버렸습니다. 못 빼도록. 전번에는 그냥 빼놓으니까 빼놨다가 다시 또 이 통장을 찾아갖고 다시 넣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찾도록 이 한 달짜리 적금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이 돈을 찾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 가지고 계좌에 있는 돈 가지고 악착같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27만원 손실 봤고요. 지금 5월달 들어와서 계속 지금 4월 말부터죠.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팅 방법을 1000만원 아래에 있을 때 힘들 때처럼 종목당 분할해가지고 한 종목당 2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5종목 대충 요런 비율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1000만원 위로만 안 가도록 자꾸 인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화면이 어디 갔죠? 잠시만요. 아까 띄워놓은 줄 알았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자,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고용지표 충격기가 뭐 약간의 나쁜 게 아니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가 100만 명 고용 혹은 증권사에 따라서는 130만 명 정도 고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고용이 26만 6천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고용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평상시 같으면 고용이 이렇게 안 됐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그 기업이 직원을 안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갖고 엄청난 악재로 작용합니다. 보통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건 이제 기업의 생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직원을 안 뽑았다는 얘기는 공장의 생산이 줄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악재로 아주 큰 악재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만 보면 100만 명 고용될 줄 알았는데 26만 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 하면서 살짝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증시가 그 특히나 기술주인 나스닥이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고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와버리니까 부진하게 나와버리니까 고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고용 부분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호재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뭐 크게 안 올랐다 이래 볼 수 있는데 독일 증시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다우지수는 원래 최고치를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증시가 확 튀어올라 버려가지고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악재가 해소되고 상승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끔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상승 추세로 보고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지고 이제는 그 턴해갖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술적인 반등이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다시 밑으로 꺾여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걸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닥으로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일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부분 해석이 아무래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안 좋게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은 고용지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가 인상 부분이 그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면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부분은 안 좋은 거니까 이건 자체로 악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 인상 부분은 돈이 계속 풀리니까 그 풀리는 돈으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그냥 합쳐버리게 되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고용은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길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고 해석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악재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재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호재로 보여지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 올라가는 흐름이 기술적인 반등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간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천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세를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가는 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다시 아래쪽으로 가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종목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손실 나는 부분이 하락 쪽을 보고 종목을 구성해 놓은 상태인데 반등해 버리니까 역으로 손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손실 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일 걸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종목을 사놨는데 지수가 반등해 버리니까 제 종목만 손실을 본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늘 아주 장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증시 올라갔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쭉 다 상승하니까 오늘 장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가진 종목은 그 진단키트 쪽이나 돼지열병 같은 이런 쪽에 반대쪽 관점에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저는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쪽에 우량주 쪽으로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수가 꺾여서 내려가는 걸 대비를 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으로 그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손실은 손실이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맞죠.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늘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장이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지 싶은데 석유 관련주들이 국제유가 상승 때문인지 쭉 상한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솔직히 그렇게 썩 좋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을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한 것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쪽 오늘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매를 한번 해봤어요. 해가지고 상승 쪽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 코스메카 코리아 혹은 뭐 잉글루드랩 이런 쪽 코로나가 끝나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잉글루드랩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 미국의 코로나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미주 쪽에 진출해 있는 잉글우드랩이 더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들어가기 좀 어려웠어.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우드랩이 자회사니까 이 관점으로 얘도 올라가지 않겠냐 싶어서 얘를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본전에 50원 뛰게 하고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수 하락 쪽에 배팅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아직까지 하락 쪽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금요일날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이 휴마시스하고 휴마시스 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이글벳 200만원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글벳은 8,080원인가 해서 전부 손절했습니다. 이게 길게 보고 가져가면 돼지열병이 어차피 계속 확산할 거기 때문에 뒤를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 여기서 돼지열병 기대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뉴스가 안 나오면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거의 다 던져버리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져버립니다. 이게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장중에 무슨 뉴스 나올까 싶어 계속 기다렸는데 끝날 때까지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나오면 돼지열병 뉴스가 안 나오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쁜 가격은 아닌데 적어도 이 가격은 지탱해주고 횡보를 하다가 뉴스 나오면 급등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들이 오로지 돼지열병 뉴스 하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뉴스 안 나오면 주말 동안 뉴스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 종목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계속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계속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물린 사람도 손절 물량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지열병이 뭐 단기간에 오늘 내일 나올 게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손실 보고 있는 걸 두 종목을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절했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주말에도 게시판 보면은 뉴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가진단 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당히 SD바이오보다는 휴마시스 제품이 더 유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가진단 키트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봤는데, 그 오늘 이 엑세스바이오도 뒤로 밀려버렸고요. 휴마시스도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 진단키트 기대감으로 둘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게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쪽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코로나가 진정된다 이런 부분으로 그 1분기 때 실적은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자가 진단 키트 부분에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한다는 뉴스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오늘 가장 이 종목이 밀렸던 결정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국내 확진자가 이게 예상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463명이 나왔는데요. YTN에 나오는 그 기자분이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가 주말이어서 검사 수가 줄어서 그런 점도 있고 여기가 무서운 겁니다. 주말이라서 검사 숫자가 줄어서 확진자가 줄었다 이렇게 했으면 463명 확진자 나온 거는 검사를 작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걸 무시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전파되는 그 무슨 율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그 비율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몇 점 몇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치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5, 600명대 위로 넘어가게 되면 확진자가 너무 퍼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 PCR 검사만으로는 다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개인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들, 뭐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이 조금 있다, 그거 가지고 그 PCR 검사로 그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럴 때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그 양성이 나오면 다시 이제 한 번 더 검사해가지고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자 이런 차원으로 확진자가 한 6, 700명 이상 나왔을 때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확 줄면 그 K방역이 잘 돼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부터 확진자 적게 나오고부터 거의 힘을 못 쓰고 밀렸습니다. 출발부터 어제 그 확진자 예상 숫자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 발표나고 나서 계속 뒤로 밀려버리죠 쭉.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여기서 더 줄어든다면 뉴스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왠지 코로나가 끝났다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거의 진정돼 가지고 코로나가 K방역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진정됐다 이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나온 자료로,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많이 진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 손절해 버리려고 하다가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그 5월 5일 날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공휴일 결과치로 인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다시 그 토요일 날 검사,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숫자가 적게 나오지 않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이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면 천만 다행한 일이죠. 다행한 일인데 그렇게
이 인도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본이 7,000명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버린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좀 찝찝함이 남는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개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확진자가 가장 그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주말 효과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검사했는 사람들이 결과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나오는 확진자 숫자를 보고 그때도 400명대 혹은 뭐 300명대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그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었구나. 그럼 자가진단 키트가 굳이 필요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손절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리인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고민하다가 비중만 줄였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글벳 아까 손절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도 물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뉴스 안 나오면 손절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지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이 애완견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바닥권으로 보는 게 맞지 싶은데 돼지열병 뉴스가 안 나온다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아서 던지는 그 물량을 쳐다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일단 뭐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종가 부분에 제가 잡은 종목인데요. 일단 T플렉스라는 종목 잡았습니다. T플렉스는 이제 히토리 관련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유니온이 보통 히토리 관련해서 대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유니온하고 그다음 T플렉스 등등등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종목이 한 이때쯤인가에 뉴스가 계속 계속 나왔었어요. 스테인레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게 2차 전지의 소재로도 니켈인가 뭔가 2차 전지 소재도 얘가 취급하는 걸로 봤던 것 같고요. 예전에. 여튼 요즘 철강 이런 쪽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보시면 뭐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전방 산업에 필요한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지금 전부 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등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T플렉스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뭐 탁월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세력들이 한번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시진핑하고 정면 대결을 안 했죠.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떤 갈등이 유발됐을 경우에 히토류 관련주로도 관련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200만원치 지금 담았습니다.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왠지 오늘 흐름이 유니온이 거의 못 올라갔는데요. 힘이 없죠. 근데 대장이 못 가고 있는데 얘가 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 부분만 밀어올리게 되면 앞쪽에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되기 때문에요. 대충 한 이 정도 선 오늘 고점 정도만 그냥 강하게 밀어올려버리면 위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점 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으로 가게 되면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이제 전부 다 수익권이 되게 되면은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하지 여기서 지금 잡아가지고 수익 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손절 안 합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오면 여기서 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린 사람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꾹 참고 있다가 여기 오면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이 팔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데요. 이 사람들 매물을 다 받아 먹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 아래쪽에서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익이 나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있는갑다 싶어갖고 수익 났을 때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T플렉스
20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그 요까지만 하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포메타를 다시 또 그 10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없었어. 이 포메탈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얘는 전쟁 관련주 방위산업 쪽이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발전 석유화학 의료장비는 거의 모든 기계공업 산업에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그 전방 산업들이 자동차부터 해서 다 경기가 지금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품을 공급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동 물량도 작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윤석열 관련주의 그 서산에 공장 부지가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어제 기사인가 오늘 기사인가 기사에 그걸 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법대 동문하고 그 다음에 충암공가 그 고등학교 동문하고 이쪽 사람들을 그 정치하는 데서 다 배제시킨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참모진을 구성을 했을 때 외교관 출신들로 쫙 그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꽉이 완전히 잘못된 구성이 됐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외교관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다른 쪽에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외연이. 그래서 폭망해버렸다는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 출신 쪽,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아니면 그 검사 출신, 그 다음 충암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선 캠프 쪽에서 다 삭제를 시킨다. 배제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이 중에서 서울대 법대 동문, 검사 출신 어쩌고저쩌고 충암고 이런 쪽 테마주들을 다 빼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오늘까지는 눈치 보느라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게 만약에 뉴스에 표면화가 되게 되면 그동안 그런 걸 핑계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연고가 있다는 관계로 해서 더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급락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어 봤는데 별로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다들 그냥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 나왔기 때문에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대선 캠프 해갖고 뭐 대선 출마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참모진 구성할 때 상당 부분 충암고라든가 서울대 법대 뭐 이런 쪽은 배제시킨다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비가 걸리겠죠. 그동안 뭐 서울대 법대 동문부터 해갖고 충암고 동문부터 해서 오만 걸로 해서 다 연결해갖고 지금 다 윤석열 관련주를 껴놨는데 이 중에 아닌 거는 급락할 거고 다른 쪽은 올라갈 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포메탈은 충청도 대세론 뭐 이쪽이죠. 그래서 정책 테마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다른 거 못 가면 얘가 대장 안 가겠냐 이런 또 황당한 상상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포메탈을 일단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근하고 가서 피곤한 데다가 이 손실까지 나니까 힘이 안 나서 지금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휴마시스 200만원 근데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통장에 있는 게 944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과거에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서 종목당 200만원 나눠가지고 아껴서 쪼개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때에 따라서는 50만원치 이렇게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이 시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종목 화장품 관련주를 잡아놨다가 시장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게 되면 제가 대응을 못하겠죠. 근데 진단키트 이런 종목은 코로나가 갑자기 확 그냥 코로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돼야 확진자 숫자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정리하더라도
K방역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조짐이 보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확진자 숫자 보고 그때 400명, 300명 이렇게 된다면 진단키트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아직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건 지켜보기로 했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좋아져도 올라갈 수 있고 미중 간에 갈등이 생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봐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 포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풍력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전쟁 관련주에서 그 북한에 도발이 생겨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신에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못 올라갑니다. 오늘 같이 지수 막 올라갈 때는 오히려 빌빌거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일단 조금 그 지수가 오히려 내려갈 때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은 제가 비관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악재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 반등했으면 거의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여기서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 반등에서 내일 만약에 꺾인다면 다시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